안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그냥 수업할 때마다 그 수업 거 다 외워오셔야 돼요. 자, 일단 혈당량 조절인데 혈당량이 뭐야? 혈이 뭐야? 혈액. 당은? 당분. 그러면 혈액 안에 당분이 얼마나 있는지가 혈당량인 거죠?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 말할 거예요. 혈액 속 포도당 농도. 그래서 0.1%는 몰라도 돼요. 그냥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데 이거 조절 누구랑 누가 한다? 인슐린, 또 글루카곤, 또 누구 있어? 에피네프린, 그쵸? 자, 인슐린은 어디서 나온다? 내분비샘 어디야? 간. 미안. 아니야. 이거. 어디? 인슐린은 이자에서 나와요. 이렇게 콩팥 이렇게 있고 부신 붙어 있고 여기에 이자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자야, 얘가. 자, 이자에서 나오고요. 글루카곤은요? 글루카곤도 이자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 인슐린은 무슨 세포? 인슐린 베타.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와요? 에피네프린. 콩팥에 붙어 있는 부신 겉질이었어요, 속질이었어요? 속질이에요. 부신 속질에서 나올 거예요. 겉질에서는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대요. 인슐린이 뭐 한다고? 뭐를? 인슐린이 뭐해? 혈당량을 낮춰요. 그 다음에 저혈당일 때는 혈당이 낮은 상태니까 글루카곤 나오면 되겠죠.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이죠. 그리고 또 뭐 나온다?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높여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조절 과정 그림으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은 진짜 쉬워요.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거지. 자, 일단 혈당량이 어떻게 할 때 높아질까? 밥 먹었을 때, 운동했을 때. 밥 먹었을 때, 그쵸? 혈당 스파이크 들어본 적 있죠? 밥 먹었을 때 혈당량 높아지면요, 우리 혈당량 증가했으니까 누구 나와줘야겠어? 인슐린 나와야 돼요. 혈당량을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이 이자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일이 두 개야. 첫 번째는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할 거예요. 그쵸? 글리코젠은 다당류고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자, 우리 피에 있었던 포도당 가져다가 다당류로 바꿔버렸어. 그러면은 피 속에 더 이상 포도당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혈당량을 낮출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할 거야. 내 온몸의 조직세포까지 써줄게요. 조직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데, 자, 혈당량의 뜻이 뭐라고? 혈액 안에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양이야, 그치? 그러면 혈액 말고 조직세포 안에 포도당은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혈액에 있었던 포도당을 조직세포로 흡수해버리니까 혈액 안에는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지, 그치? 혈액 안에 있는 걸 세포로 흡수시켰으니까 혈액 안에 적어지니까 혈당량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량 감소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동하게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당 떨어지죠? 그쵸? 자, 혈당량 감소하면 우리 첫 번째로 일단 글루카곤 가볼게요. 글루카곤 어디서 분비된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하는 일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분해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글리코젠 다당류고 포도당 단당류로 우리 분해했고요. 이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나가게 되면서 혈당량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로는 에피네프린 얘기를 할 건데 에피네프린은요, 얘랑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부신속질을 자극해서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될 거야. 에피네프린 분비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간으로 가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되고요. 자, 그래서 요때 요 간은요, 표적,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온몸의 조직세포들도 표적세포가 될 수 있어요. 인슐린에. 그리고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뭐냐 하면 고민할 거 없이 간만 쓰시면 돼요. 간. 그냥 간만 쓰셔도 그거 정답으로 처리될 거니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고혈당일 때 혈당량 올라가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촉진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 흡수.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하더라. 그 다음에 저혈당이면 첫 번째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 내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요 루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은 똑같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다.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자, 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 하나 추가를 하면,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추가를 하면 자율신경에 의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조절이에요. 자, 근데 우리 소화할 때 필요한 소화를 촉진하는 자율신경이 누구였어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 긴장했을 때 소화 잘 때 아니면 긴장 안 했을 때. 긴장 안 했을 때, 안정됐을 때, 그쵸? 그러면 누구겠어? 부교감. 자, 밥 먹고 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소화를 시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야. 연결해서 부교감 신경이 그럼 인슐린 작용에 관여할 것 같아? 글루카곤에 관여할 것 같아? 인슐린. 맞아요. 그래서 부교감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요. 식사 후에 혈당량 증가하고 그때 나오는 게 인슐린이죠. 밥 먹었을 때니까. 밥 먹고 나면 인슐린 나와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우리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서 소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교감신경은 글루카곤, 부교감신경은 인슐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닌데 그렇게도 외우더라. 이렇게 6글자 교감 글루카곤, 부교감 인슐린 해서 6글자라고 그렇게도 외우더라. 정 안 되면. 어떻게든 외우기만 하시면 되니까. 요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혈당량 조절인데, 자, 요 그래프들이 쭉 나오죠. 호르몬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건데, 일단 뭐 그나마 혈당량은 그나마 쉬워요. 자, 가그래프는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위에 빨간 거부터 혈당량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포도당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예요. 혈당량 증가해요.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돼야겠어? 많아져야겠죠. 글루카곤은요? 적어져야겠죠.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올 때 보통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을 이렇게 합쳐서 인슐린인지 글루카곤인지 안 써놓고 파란색이 인슐린이니 보라색이 인슐린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식사를 이때 했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식사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인슐린, 줄어드는 게 글루카곤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운동을 한대. 그럼 혈당량 어떻게 돼? 운동하면. 너 운동하면 당 떨어지지 않아? 운동 잔뜩 하고 나면? 그치,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하고 나면 당 떨어지잖아. 혈당량 감소해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겠어? 글루카곤 나와야겠죠? 식사는 반대로 혈당량 증가의 시겠죠? 그래서 글루카곤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긴데 집에서 일단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당뇨병의 원인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마 주스 먹었을 거거든. 맞네, 주스다. 자, 주스를 마셨어. 주스 마시면 주스 달아 안 달아? 달아요. 혈당량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갔네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서 인슐린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겠죠. 인슐린 분비 됐어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 됐으니까 혈당량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 되고 혈당량 떨어졌으니까
있으니까 인슐린 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인슐린 다시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자, 우리 당뇨병을요 1형이랑 2형으로 나눌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둘 다 주스를 마셨을 때 혈당량은 둘 다 어때요? 올라가요. 자, 근데 1형 당뇨병은요 인슐린 농도가 어떻게 돼요? 인슐린 농도 변화가 없어요. 분명 혈당량은 올라갔는데 인슐린 농도에 변화가 없고요. 2형은 어때요? 너무 많이 나. 사실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나오는 양은. 나오는 양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나와요. 어쨌거나. 그쵸? 나와. 나오긴 하는데 혈당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혈당량의 변화가 없어. 올라가기만 하고 혈당량이 안 떨어져요. 인슐린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1형 당뇨병은 뭐가 문제인 거죠? 인슐린 안 나.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문제야. 자, 인슐린이 왜 안 나올까? 인슐린은 누가 분비하지? 이자의 어떤 세포? 베타 세포. 그럼 얘는 이자의 베타 세포가 망가진 거야. 베타 세포 파괴되어서 얘는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 자, 근데 2형 당뇨병 환자는 이자 베타 세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멀쩡해. 베타 세포 멀쩡하고 인슐린 나오는데 혈당량이 안 떨어져. 왜 그럴까? 안에서. 밖에서. 비슷해요. 자, 우리가 조금 다시 앞으로 거슬러 생각해보면 호르몬은 어디에 작용했어? 어떤 세포? 표적세포에 작용했어. 표적세포는 뭘 가지고 있었어? 표적세포에 수용체에 달라붙었었지. 수용체를 가지고 있었지. 자, 근데 그럼 인슐린이 역할을 하려면 그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 가서 거기 잘 달라붙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야, 인슐린에.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인슐린 나오긴 나왔는데 인슐린이 일을 못하는 거야. 그게 2형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아당뇨다라고 하면 주로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게 요 경우인 거야.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이자 베타 세포가 어릴 때 파괴되어서 인슐린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근데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까요? 사실 인슐린 주사가 주된 치료법은 아니고요.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주로 인슐린 주사를 맞기보다는 이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2형 당뇨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운동하시죠? 식단 관리하시죠? 혈당 안 오르게. 그런 걸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거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만 보시고 어떤 게 1형이고 2형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인슐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요 혈당량까지만 할게요. 체온 조절은 못 넘어갈 것 같고 일단 숙제는 일단 숙제 128쪽까지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좀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여기 132쪽만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32쪽. 자, 자료 2번 보면은 잠깐만 132쪽에 자료 2번 보면 요때 탄수화물 먹었대. 요때 먹었어. 기억이랑 니은은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둘 중 하나래요. 누가 인슐린이야? 기억이 인슐린이죠? 이거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여기 134쪽에 1번부터 시작하셔서 항상성 혈당량까지 136쪽에 12번까지만 하실게요. 그 다음에 내 기억에 기출픽이 진짜 애매한데 기출픽 이 학기잖아. 기출픽이 잠시만 아마 아니다. 아니다.
기출픽은 여기 65쪽까지인데 요건 내가 다시 써줄게. 65쪽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일단 우리 그러면 지금 한 5분 남았는데